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대 평가 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이 늘어난 학생 수에 비해 시설과 교수가 부족하다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충북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충청북도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200일 앞으로 다가온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사전 홍보 행사를 시작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주제는 세상 짓기로 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전국에서 증원 규모가 가장 컸던 충북대 의대가 내년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전국 30개 의대 평가에서 충북대 의대 등 3곳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건데요. 충북대는 올해 증원에 대해 시설과 교수 등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강을 보름 앞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여기저기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아리실을 전공 실습 수업 공간으로 급하게 바꾸는 중입니다. 이곳은 충북대 의대 이사학번이 올해 1학기 전공 수업을 듣는 강의실입니다. 문 앞에는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보니 누수 공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충북대 의과대학 신입생은 126명. 여기에 작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다 복학하는 학생까지 1학년 학생만 174명입니다. 올해까지 49명이던 1학년 학생이 갑자기 3배 넘게 불어나자 부랴부랴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1km 떨어진 다른 단과대학 교실을 빌렸어야 합니다. 강의실이 100석 수용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학년 전체 수업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분반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 채용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래 충북대학교가 올해 상반기 채용하려고 했던 교수는 39명인데 12명이 아직 미달입니다. 채용된 교수도 다 외부 영입은 아닙니다. 임상 교수님들이 병원 소속에서 학교 소속, 즉 교육부 소속으로 자리만 바뀌는 거지 교수가 느는 건 아닙니다. 국내 의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충북대 의대에 불인정 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늘어난 학생에 비해 시설과 교수가 부족해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기관으로 1년 안에 충분한 보완이 안 되면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2029년까지 의과대학 4, 5, 6호관과 해부학 실습동을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확보된 예산은 의대 4호관 하나뿐입니다. 충북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차례로 지어 강의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신입생은 교양 수업도 같이 듣기 때문에 당장 본과 교수 숫자 부족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도청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충청북도의 계획이 실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겨 재배치하는 사무실을 지금껏 없던 새로운 형태로 꾸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도청 본관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새로 꾸민 도청 신관 사무실에 직원들이 북적입니다. 기존 관공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라 흥미롭게 살펴봅니다. 복도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앴고 팀장도 팀원들과 나란히 앉게 했습니다. 민원 응대하는 자리, 직원 휴게실도 따로 구분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고 또 이렇게 막상 앉아보니까 더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도의회가 독립청사를 4월에 준공해 이사 나가면 신관 전체를 이렇게 바꾸고 연차적으로 동관과 서관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청이라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자리 배치가 공간의 변화거든요. 생산성이 굉장히 확대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부족해 외부 건물에 새들어 나가 있는 8개 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실 연쇄 이동에 따라 빈 공간으로 확보되는 본관 건물은 올 연말까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그림책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시실, 멀티미디어실, 무대와 북카페 등을 넣게 되는데 국가 등록문화유산인 역사성을 살려 벽돌 외관은 살리고 9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내진 구조도 새로 갖춥니다. 전 세대가 이쪽에 와서 문화 향유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이 일대를 전체적인 좀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주요 노선이 지나는 길목이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침체된 성안길에 사람을 모으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논란이 됐듯 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그림책 도성을 다녀왔지만 그걸로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여러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도민들께 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으로 도청 본관을 비워가며 도서관을 드릴 필요가 있겠냐는 반론도 있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공감대를 얻어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의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충청북도가 민원 서비스 개선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다음 달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도 수립합니다.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고충 민원 처리 항목 개선을 위해 우수 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행정안전부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충북의 고용률은 71.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고 취업자 수도 95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28.9%, 임시 근로자가 16.7%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나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도시농부와 일하는 바퍼 등 단시간 일자리 사업 확산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 주제는 공예와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세상 짓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비엔날레 200일을 앞두고 사전 홍보 행사로 짓기 프로젝트도 시작됐는데요. 첫 주자로 배우 차인표 씨가 글 짓기로 관객과 만났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사전 홍보 행사로 진행되는 짓기 프로젝트. 배우면서 최근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을 써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차인표 씨가 시작을 맡았습니다. 글을 짓다 미래를 짓다라는 내용으로 위안부 문제를 소설로 쓰게 된 사연과 완성까지의 글짓기 과정, 그 과정에서 깨달은 용서, 화해, 치유의 의미를 관객과 나눴습니다. 소설 속의 상상이더라도 진실 위에 지어져야 한다. 바로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차인표 씨가 던진 글짓기의 의미를 관객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작가로서도 활동하시고 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글을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차인표 씨의 글짓기를 시작으로 건축, 의상, 음식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의 짓기 프로젝트가 개막일까지 이어지며 올해 비엔날레의 의미를 알리게 됩니다. 올해 비엔날레의 주제는 세상 짓기. 공예가 삶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고 확장해가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보편 문명부터 탄미주의 존재,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예까지 4개의 본전시가 진행되고 박물관, 미술관 참여 프로젝트도 더해집니다. 공예와 공예 밖의 다양한 장르가 융합하고 통섭하면서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주자라는 게 저희 세상 짓기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맡을 다음 세대 홍보대사도 위촉됐습니다. 14번째 비엔날레에 맞춰 14개 팀의 어린 홍보대사들이 주변의 비엔날레를 알리고 다양한 공예를 경험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글로벌 명품 도시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세대와 함께 올해 공예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 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9월 4일부터 60일간 열립니다. 지난 비엔날레에 비해 보름이 늘었습니다. 목표 관람객도 35만 명으로 5만 명 정도 늘렸습니다. 국제 네트워크도 강화해 지난 비엔날레보다 20여 개가 늘어난 70여 개 나라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도 비엔날레 기간에 계획돼 있어 공예도시 청주를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한방의 도시 제천에서는 올 가을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2010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한방과 바이오를 넘어 천연물 산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물질인 천연물은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식품 등 고부가 상품을 만들 수 있어 관련 산업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마련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천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 어디보다도 우수한 천연물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가 명실공히 그 천연물 산업의 메카임을 만방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제천에서 관련 엑스포가 열린 것은 지난 2010년과 2017년. 당시에는 약초로 대변되는 제천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미래 산업으로 가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관람객 152만 명 유치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천연물과 엑스포를 알릴 방침입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 엑스포가 아닌 산업 엑스포인 만큼 기업과 해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국내외 바이어 3,500명을 초청한 수출 상담회와 1대1 상담회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30개국 250개 기업 유치를 위해 7천여 개의 기업 명단을 확보하고 3천여 곳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산업 엑스포인 만큼 국제 교류관을 조성하고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한방과 천연물 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송수영 휴원스 대표는 회사 내 엑스포 TF팀을 구성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긴 행사 기간 기업체 참여와 행사의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방의 도시에서 미래 산업인 천연물을 선점하겠다는 국내 최초의 천연물 엑스포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현장 평가를 통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곳에 청남대를 선정했습니다. 청남대의 한국관광 100선 선정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청남대와 함께 충북에서는 속리산 법주사와 테마파크,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단양 도담산봉, 그리고 청풍호 등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는 15층 높이의 건물 옥탑에 설치된 철제 비가림막이 떨어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림막 구조물이 현행법 안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 대기 차량이 줄지어 있는 교차로, 15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떨어진 대형 구조물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안전 조치를 하느라 주변 교통은 10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어떤 구조물이 왜 떨어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건물 옥탑의 환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비가림막. 사고 당시 초속 19m의 강풍을 견디지 못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가림막은 건축법이나 조례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관리소 측의 자체 점검에 의존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가 큰 사거리여서 좀 바람이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판들이 또 떨어지면은 또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게 좀 걱정됐었습니다.
관리소 측도 바람에 비가림막이 떨어져 나갈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자체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벽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부착을 해놨는데 바람이 이제 워낙 세가지고 팍 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강풍과 같은 제일 시 지자체들이 간판 같은 추락 위험 취약 시설을 미리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고 대상조차 아닐 경우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미신고 가림막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나 안전 조치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한테 이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 계도 조치를 하고요. 고층 건물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청북도가 관광 개발하려는 옛 청풍교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종합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청풍교의 경우 상판 휨 현상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러나 내진 등 다른 부분은 A등급을 받았다며 1차 추경에 보수 비용 28억여 원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옛 청풍교는 상판 휨 현상으로 2007년부터 운행이 제한돼 철거가 추진됐으나 김영환 지사가 청풍교 업사이클링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전신주 위 까치집 제거를 지시해 직원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안재훈 부장판사는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50대 직원에게 회사 앞 전신주 까치집을 없애라고 지시해 감전사를 유발한 63살 업체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지시로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를 지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법원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를 보면 지난해 청주지방법원을 비롯해 충북 지역 법원에 접수된 경매 신청 물건 수는 모두 8,990건으로 1년 만에 25.3% 증가했습니다. 용도별로는 연립 다세대 주택과 상가, 단독 다가구 주택, 대지 임야, 그리고 아파트 순이었습니다. 신규 경매 물건 수는 늘어났지만 매수 심리는 줄어 지난해 충북 지역 평균 매각률은 19.3%로 1년 전 23.7%보다 낮았습니다. 음성군이 오는 24일부터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줍니다. 음성군은 9만 3천여 명의 군민과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은 오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 청주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 황재훈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은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 도시성장 방안을 주제로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최성주 선임연구위원과 오명근 연구본부장은
도시성장관리 정책과 특례시 지정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월 22일 개원했으며 그동안 43건의 조사와 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수행했습니다. 충주시 금릉동에 들어서는 아쿠아리움이 오는 8월에 문을 엽니다. 충주 아쿠아리움은 연면적 1,8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지며 세계 최대 담수어인 피라루크 등 70여 종의 어류가 전시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